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제가 코메리칸 TV 시작한 지 5번째 되는 시간이고 11월 20일, 12월 2일, 12월 4일, 12월 9일 4번 했고 오늘이 5번째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 200~300년쯤 됐죠, 역사가. 200~3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 집값, 소위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한 7년간 정도 지속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우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적에 1987년도에 제가 스테이트라는 데서 살고 있다가 업스테이트에 25만원짜리 집을 사고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는 데는 모든 그 부동산을 팔아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사간 그 동네에다가 5에이카 되는 땅을 9만 불에 샀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올 캐시 주고 샀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20% 다운하고 맨하탄에 그 웨스트 사이드 8th 애비뉴 30가에 2베드룸 콘도를 갖다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1987년도부터 그 부동산 경기가 아주 지지분했어요. 오르질 않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1990년대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1990년대에 굉장히 경기 전체가 좋지 않았는데,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거의 맥을 못 출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경기를 좀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생각해낸 것이 1997년도에 미국의 그 당시에 이 부동산법이 뭐가 있냐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한 20대나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집을 사갖고 이제 애를 낳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약간 큰 집이 필요하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집이 필요한데, 그런 예를 들어갖고 1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가, 그 집을 갖다 팔고 15만 불짜리 집을 갖다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큰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0만 불에 팔았을 적에 만약에 옛날에 그 집을 갖다 5만 불에 샀다고 하면 5만 불에 대한 세금을 갖다 한 3분의 1 내야 되는데, 한 15,000불 정도 내게 되면은 15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법에는 뭐가 있냐면 섹션 121이라고, IRS 섹션 121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집을 갖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 10만 불에 샀는데 15만 불에 팔았어요. 그럼 5만 불이 남았으면 이제 세금을 갖다 15,000불 내야 되는데, 20만 불짜리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 다운페이할 돈이 부족하니까 사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5만 불 남는 돈을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섹션 121인데,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20만 불짜리 집을 갖다 샀는데 그 5만 불 세금 낼 걸 안 냈기 때문에 사실은 15만 불에 이제 산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그 집을 30만 불에 팔았다고 하면, 그 집을 30만 불에 팔았으면 20만 불하고 30만 불, 10만 불이 남았지만 옛날에 또 5만 불 디퍼된 게 있어요. 이게 15만 불 정도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60세 이상 되면 이제 애들도 다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이제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으로 가든지 그렇다면 뭐 파라코 렌트를 갖고 이제 그 돈을 남는 돈을 갖다 이렇게 은퇴 자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이 섹션 12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생에 한 번 계속 디포된 그 캐피탈 게인을 갖다 더해 갖고 62,5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지막 집을 갖다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이 만약에 15만 불이 나왔다고 하면 15만 불 중에서 62,500불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차액 약 8만여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 섹션 121이었어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섹션 121을 갖다 199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획기적인 개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위 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주로 이제 사는 집으로 집을 파는 기간으로부터 5년 동안 중에서 2년 이상만 그렇게 살면 디포되는 게 아니고 25만 불까지는 무조건 면세를 해준다. 그리고 그건 일생에 한 번이 아니고 일생에 2번, 5번, 10번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2년씩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1997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개정됐을 적에 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1999년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0만 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뭐 1년에 우리가 10,000불씩 모으기도 힘들지만 세금 다 내고 생활비하고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것이 10만 불인데 예를 들어갖고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이거에 힘을 입어서 미국 역사상 200~300년 동안 되는 미국 역사상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7년이 바로 이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000년도에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1년에 10만 불씩 오르는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이 7년 사이에 2배, 어떤 집은 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전 미국이 2005년, 2006년도에는 완전히 돌풍이 부른 거예요. 누구나 집을 사서 오르니까 집이. 돈을 벌자 해갖고는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집을 살라고 이제 매달려 갖고는 소위 론을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론을 해준 거예요, 은행에서는. 소위 그걸 갖다 서프라임이라고 그러죠, 서프라임. 프라임 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서프라임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론을 주는 건데, 이 미국 전체가 광풍이 불고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못 내도 좋아. 집값이 오른 다음에 팔아갖고 내면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는 2006년도, 2007년도 사이에 이제 2006년도쯤 되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주춤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갖고 이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2006년도가 역사상 집값이 가장 비싼 해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아시다시피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 부동산 위기가 같이 왔어요. 2007년도에. 이것이 회복되는데 무려 10년 걸렸어요. 2016년까지. 그래서 2016년도에 2006년도에 대한 그 집값을 또 회복한 지역이 꽤 있었어요. 예외로는 그 뉴욕 또는 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보스턴 이런 거 대도시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크래시 됐다가 한 2009년도부터 한 2년 지나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도시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 1999년도에 1999년도죠. 1999년도에 참 저한테는 아주 운이 좋은 해예요. 1999년도.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 업스테이트 살고 있고 땅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고 맨하탄 콘도가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1999년도에 우연히
미국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그 뉴저지의 팔리사이드 파크에 우연히 제가 방문을 했어요. 우리 그 아는 사람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콘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1999년도만 해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예요. 근데 그 콘도 그 빌딩이 한 6층짜리 되는 빌딩인데 비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걸 갖다 이제 그 사람이 벌써 이사를 갖고 팔지 않으니까 이사 갖고 이제 비어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하고 원베드룸하고 투베드룸이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어떤 건 4만 불에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원베드룸은 6만 불, 7만 불. 그리고 투베드룸 뭐 한 10만 불 된다는데 투베드룸은 나온 게 없었고 스튜디오 원베드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는 그중에서 제가 4만 불짜리 하나하고 하여간 6만 불짜리 하나, 7만 불짜리 3개를 갖다 제가 산 거예요. 1999년도에. 이것이 저로서는 가장 그 운이 좋았던 해예요. 왜냐하면 1999년도부터 2006년도, 7년도 사이에 모든 게 2배, 3배로 뛰었으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그 큰 그 프로핏을 남긴 해가 된 거예요. 이 섹션 121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그 부부인 경우에는 또 50만 불까지 세금이 면세예요. 연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팔리사이드 파크에는요. 듀플렉스라고 하는 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집을 2개 사고 이렇게 오너가 하나하나 따로 돼 있는데 이걸 듀플렉스라 그래요. 듀플렉스 콘도. 근데 이제 듀플렉스 콘도를 갖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로 많이 샀어요. 이걸 2개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이 디드는 각각 다르지만 2개 이제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손님 한 분이 이제 이걸 갖다 60만 불에 1990년대 이걸 산 거예요. 2개를. 둘 다 렌트 준 거예요. 하나는 렌트 주고 하나는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요건 렌트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60만 불에 샀는데 이게 값이 더블로 된 거예요. 120만 불. 12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2개 60만 불 주고 샀는데 한 개에 60만 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30만 불짜리 60만 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갖고 이걸 팔았어요. 30만 불짜리를 6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30만 불이 남았는데 부부니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한 푼도 안 내요. 왜냐하면 부부인 경우는 50만 불까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고 나서 일로 이사 갔어요. 옆집으로. 렌트 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2년만 살면 이것도 30만 불 주고 샀는데 이건 더 올라왔고 지금 이게 140만 불이니까 이제 70만 불이 된 거예요. 팔았어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한 푼도 안 내요. 왜냐하면 2년 이상 살았고 50만 불 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10만 불 모은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 섹션 121 때문에 이게 밀려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부동산 경기가 최고 시기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였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도 섹션 121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면서 목돈 모으는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최고 시기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 세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거와 함께 저희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이 뭐 이렇게 14개가 되는 것을 갖다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이 이것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